해외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신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행된 장소는 하와이 또는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1902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근로 인력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 쪽에 우리 이민들이 많이 가면서 또 그쪽에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30년대에는 만주 지역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게 되면서 거기서 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에서 또 신문이 발행됩니다.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행되기 시작한 신문은 1900년대 노동이민으로 하와이에 정착한 교민들이 프린트판으로 신조신문이라는 것을 1904년에 창간한 것이 아마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문도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 한인교보라든지 친목회보라든지 한인시사 뭐 이런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소규모로 그 작은 자본으로 이렇게 발행됐다는 것이고 뭐 큰 영향력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그 계약을 마친 분들이 본토로 가서 대개 먼저 정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기서 공립협회를 결성해가지고 1905년에 공립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써서 석판에 인쇄를 해서 격주간으로 출발했는데 1907년에는 활판 인쇄로 5월부터는 또 주간으로 이렇게 이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공립신보 유나이티드 코리안입니다. 1907년에 창간이 되고 이제 우리 교포들의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이 이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공보라는 신문, 이것도 이제 뉴 코리안 월드와이드 뭐 이런 이름으로 또 발행이 됩니다. 이건 1907년 10월입니다. 또 이제 인쇄된 대동공보, 이것도 창간이 되고 점차 이제 신문이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신한민보라는 그 대표적인 미주 신문이 1905년에 공립신보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1909년에 신한민보로 제호를 바꾸어서 발행한 것이 가장 미국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국내에는 신문이 뭐 통감부 검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유롭게 논조를 펼 수가 없었는데 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자유로운 논진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여기다가 이제 기고를 했던 뭐 그런 신문이기도 하죠. 그 우리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이승만이 쓴 글이 여기다 이제 크게 실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큰 그 사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장인환, 전명훈 두 애국지사가 권총으로 저격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애국의사 장인환, 애국의사 전명훈 이렇게 해서 공립신보가 크게 보도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대한매일신보가 이걸 전제를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한민보, 이게 이름이 신한민보가 되면서 이제 배설이 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이 죽을 때에 애도하는 글을 일면에다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총독부 또는 통감부는 들어오는 쪽쪽 압수를 많이 했어요. 신문 압수했다는 비밀 기록 같은 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일본 기록이죠. 그 외무대신에게 일본 외무대신에게 신한민보 기사를 보냈다는 이런 1941년이니까 해방 직전이죠. 자, 여기에 종사했던 인물 중에 임치정 앉아있는 분, 이교담 두 분이 공립신보에 근무하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대한매일신보에도 근무를 했어요. 어떤 분은 그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발행되는 신문의 해조신문에 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멀리 떨어진 한국, 미국,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언론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인적 교류도 있고 이렇게 이어나갔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먼 얘기죠. 한번 오기도 어려운데 오래 걸리는데 그 이강이라든지 정재관 같은 사람이 대동공보 권업신문에 그 주필을 이어나가는 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조신문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된 첫 한국어 신문인데 거기에 장지연 선생이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대국을 쓰고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거기 가서 해조신문의 주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미국하고 달리 그 교포들의 수가 좀 제한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신문 발행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있다가 돌아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동공보, 미국의 대동공보는 다른 대동공보입니다. 가 발행이 되고 또 이제 해외 신문들을 많이 압수를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막아도 조금씩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1운동 후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광수가 거기에 가서 독립이라는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이 독립이라는 신문은 1919년에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격일간 주 3회 발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독립이라는 제호를 22호부터는 독립신문으로 이름을 바꿔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실상을 이 신문에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하이 중심의 그 독립운동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광수가 거기에 있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딱 앉아 있는 이광수가 있고 그 뒤에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안창호가 이 신문 발행에 많은 기여를 했고 이광수의 오른쪽 옆에 있는 사람이 김두봉입니다. 국어학자로서 나중에는 북한으로 갔던 그런 인물이고 또 그 오른쪽에는 제일 오른쪽에 검은 옷 입은 분이 신성모입니다. 나중에 우리 국방부 장관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신문이 상하이에서 발행이 되고 또 거기서 신채호 선생은 신대한이라는 야당지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오래 발행되지는 못했고 그러나 여하튼 상하이에서 독립신문과 더불어 신대한이라는 신문도 창간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필은 신채호고 편집장이 김두봉입니다. 아까 말한 그 김두봉이죠. 상하이에서는 2개의 신문이 잠시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이제 또 한국어 신문이 발행됩니다. 선우일이라는 그 매일신보에 근무했던 사람이 봉천에서 만주일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아조선이 창간되기 전에 만주에서 창간해가지고 서울로도 지사지국을 만들고 거기에 기자도 모집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발행이 되다가 동아조선이 생기면서 아직 만주에는 그다지 교포가 많지 않아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24년에 간도신보니 뭐니 뭐 여러 신문들이 조금씩 민성보 이런 것들이 창간돼서 단속적으로 만주 쪽에서도 발행이 되는데 이제 제일 큰 게 33년 8월에 만몽일보가 창간됩니다. 만주와 몽고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이 다시 37년에는 만몽일보를 만선일보, 만주와 조선을 합쳐서 이게 상당히 큰 신문입니다. 고문에 최남선이 거기 가서 고문을 맡고 편집국장은 염상섭입니다. 홍양명으로 이어지는 만선일보가 발행이 됩니다. 만선일보는 1940년 8월에 조선동아가 없어지고 한국에는 매일신보 하나만 있을 시절에 만선일보는 만주 신경에서 내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매일신보, 만주에는 만선일보입니다. 왜 그러냐?
만주에는 만주 사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어 신문이 그대로 친일지 성격의 신문이 발행이 된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우리 그 염상섭이라든지 뭐 여러 우리 그 안수길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인물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요, 만몽일보의 창간 처음에 33년 6월에 발행되는 그 지면에 만몽일보 창간이 예고가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만주에 우리 민족이 많이 가서 살았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쓰고 아주 우리가 만주에서 우리 민족이 많은 기여를 했다. 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중심 기관으로 신문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만선일보로 제후를 바꾸면서는 상당히 친일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거쳐서 또 상하이 독립신문, 블라디보스톡의 해조신문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마지막으로 일제 말기까지는 만선일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최남선이 고문이고 염상섭이 편집국장이고 기자로 소설가였던 안수길, 손소희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들이죠. 이분들은 다 해방 후에는 우리 남한에서 작가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로 발행한 신문에 관한 개괄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